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반도체 IT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파두가 되겠습니다. 2023년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죠. 상장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실적 공백까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현재 어떠한 포인트를 보면서 접근해야 될지 핵심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데이업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해서 담당 멘토가 밀착해서 붙어서 관련된 모든 이슈들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당 영상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파두 시작하겠습니다. 파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와서 드린 말씀이지만 좀 예견되었던 실적 공백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파두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SSD 완제품들로 팔고 있지만 메인은 이 SSD 컨트롤러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SSD 컨트롤러만으로 사실 뭔가 의미를 있게 팔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전방에서 기업에서 이 SSD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만 같이 이제 제품으로 나가게 되는데 SSD 컨트롤러만 싸게 판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내년에도 낸드 플래시는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내년 한 3분기쯤 돼야 다시 감산 끝나고 증설이 될 수 있는데 관련해서 낸드 가격이 회복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낸드 가격이 계속 싸니까 구매 지연을 좀 하게 되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통해 가지고 메타에게만 납품을 하니까 메타가 우리 당분간 제품 필요 없어 해버리니까 매출이 확 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메타가 다른 데 걸로 제품을 교체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다시 이제 수요가 일어난다면은 파두도 다시 매출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사실 이 SSD 시장을 좀 보면은 삼성전자가 여기서도 상당히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50% 가까운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가져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저 낸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컨트롤러도 만들고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하이닉스는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이제 같이 해가지고 파두가 납품을 했던 건데 이제 하이닉스와의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계속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 마이크론 쪽을 뚫은다고 해도 얘네들이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사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의미 있는 시장 확보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고객사를 하이닉스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정말 핵심이다라는 점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매출들 공시를 봐야 알겠지만 이제 하이닉스 향이 껴있어야만 좀 우리는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이런 좀 약간 해명성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11월 27일에 나왔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선 약간 좀 파도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파도가 고의적으로 실적을 누락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진짜 고의는 아니었겠구나 하는 점과 근데 이렇게 그럼 실적이 불확실한 기업이 되는 건가?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뭐 장비야 대규모로 수주를 받고 투자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지만 이런 제품들은 일정 부분 뭐 필요할 때 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시기가 되게 텀이 짧습니다. 한 달 전에 삽니다. 한 달 전에. 제품이 필요하기 한 달 전에 구매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번 달에는 제품 매출을 냈고 다음 달까지는 계산이 되지만 두 달 뒤 매출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장 지금 이번 달 제품 팔았고 12월에도 팔았는데 1월에 팔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만약에 낸드 가격도 다운되고 하면은 또 제품도 갑자기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서버용에서도 물론 일정 부분 수요는 나오긴 하겠지만 계속 GPU랑 DRAM 쪽으로 일단 먼저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버는 그 SSD는 왠지 더 후순위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실적의 예측치가 좀 정확히 나오기 어렵다. 이 점이 상당한 좀 리스크 요인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11월 13일 날 파두가 A4 용지 5장 분량으로 장문에 이제 해명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일부는 4분기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가야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겠습니다. 2024년까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분기별 실적이 불규칙할 수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나은 실적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나아가서 2025년 이후에는 다수의 고가군 추가 효과와 데이터 센터 시장 효과를 바라보고 있다. 즉 지금 4분기에 매출이 나오곤 있지만 내년에도 불안정하다. 자기들도 실적이 얼마가 나올지 감을 못 잡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딱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뭐 대규모 소송도 건다고 하는데, 사실 소송에서 뭔 일이 벌어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일반 투자자들은 뭐 락업이 걸린 것도 아니고 31,000원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있었거든요. 다만 그 이후에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후에 새로 산 분들이 특히 더 힘든 구간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도 있고 조금 뭐 그럴 좀 논란을 따지기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분들도 주가를 좀 눌러주는 요인은 될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나오고 있다면 현재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목표가보다는 파도는 좀 바닥을 잡고 한번 접근을 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시그널은 11월 14일에 저점도 한번 나오긴 했지만 11월 15일 주가죠. 이 19,200원 선, 이 가격대가 지켜진다면은 그래도 일단은 그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보다는 좀 반등의 요인을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파두가 상장을 할 때 조금 리스크로 보았던 요인이 이게 있었어요. 이 스톡 옵션이 상당히 많이 직원들한테 뿌려졌거든요.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SKO 바이오팜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스톡 옵션을 상당히 많이 뿌렸던 기업들인데, 이 스톡 옵션 상장되면서 주가에는 다 좀 부담이 됐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수의 5.3%나 달하는 스톡 옵션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즉 256만 주가 언제든 시장에 나와가지고 잠재적으로 매도되기 물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은 그래서 아직도 좀 부담이에요. 근데 바꿔 말하면 저걸 좀 팔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가가 조금은 시행한 시점보다 올라가길 바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스톡 옵션에 대해서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11월 15일에 이날 임원 2명이 만주씩을 행사를 했거든요. 주당 100원에 받았던 거예요. 주당 100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 차익이 생기죠. 세금 40%면은 세금을 8천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이 행사한 날이 왜 중요하냐면은 2만원에 행사하면은 세금을 8천만 원 내지만 상사를 하면은 3억 원에 대해서 매도를 하면 세금은 그냥 8천만 원으로 끝나게 되고, 여기서도 똑같이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한 번에 이해가 좀 되실 텐데요. 그래서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할 때 똑같이 이제 3만원에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2만원에 행사를 해서 3만원에 팔면은 세금은 8천만원만 내면 돼요. 세금은. 근데 3만원에 스톡 옵션 행사를 해서 3만원에 팔면은 1억 2천만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최대한 주가가 쌀 때, 주가가 그래도 쌀 때 행사를 해야 근로소득세를 덜 낸다. 그 말이 되는 거고, 이날 2명이 스톡옵션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는 뜻은 2명은 그래도 이날을 좀 바닥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스톡옵션 행사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있고, 저 임원 2분이 뭐 만약에 퇴사를 하기 위해서 스톡옵션 행사를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저 가격대가 또 좀 의미가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굳이 주가가 어쨌든 여러 가지 해명 자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 살아나고 있는데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굳이 이때 행사를 했다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가격 지지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00원, 200원 지지 보면서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점진적으로 좀 따라가면서 그 이후에 매도 시기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가격 깨게 되면은 조금 그때는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낸드 가격이 좀 회복이 돼야 돼요.
낸드 가격이 회복이 돼야 전방 시장의 SSD 수요도 같이 살아날 거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D램만큼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일단 수급 자체가 조금은 풀리고 있거든요. 감산 효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2023년이 제일 좀 힘들었다면은 2024년에는 파도의 말처럼 조금의 매출이 점진적으로 이제는 나올 가능성은 계속 높아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이 스톡옵션 행사한 가격,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스톡옵션 행사라든가 이런 이슈들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가격 일단 지지선으로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이슈들 있으면 제가 또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